자, 이번 시간에는 상관비율이라는 걸 공부를 할 텐데요. 예,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의 도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 예, 기초함수 중에서 쌍곡선 함수, 그리고 역쌍곡선 함수, 이렇게 두 가지 함수의 도함수만 남았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까지 다 배웠지요. 그래서 그걸 우선 쌍곡선 함수 배우기 전에 응용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 함수, 역쌍곡선 함수, 도함수를 배우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응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상관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 함수가 두 개 또는 세 개,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각각의 함수를 시간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그 비율이 서로 관계된 어떤 식으로 표현되겠죠. 해서 어느 한쪽의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관계식을 통해서 다른 쪽의 비율을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하게 이론적인 것을 따로 설명할 건 없어요. 예, 나오는 함수들이 전부 시간이 바뀌면 그 함수의 값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의 함수다 이렇게 여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볼까요? 풍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풍선이 9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반지름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9 모양으로 생긴 풍선이 있어요. 그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공기를 불어넣고 있으니까 당연히 풍선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풍선의 반지름도 점점 커질 거고 풍선의 부피도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풍선의 반지름 그리고 풍선의 부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질 테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둘 다 시간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기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풍선의 부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100세제곱센티미터 per 세크 이런 비율로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름이 여기 지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반지름을 물어봤다 그러면 지름을 둘로 나누면 됩니다. 지름이 50cm가 되었을 때 그 순간에 풍선의 반지름, 지름 얘기를 해주고 반지름을 묻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풍선의 반지름이 역시 증가할 텐데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그 증가하는 속도를 묻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분계수 배울 때 속도의 개념으로 바꿔서 미분계수라는 것이 속도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걸 응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관계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풍선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풍선의 부피를 V 이렇게 두겠습니다. 반지름 radius라는 뜻으로 R을 썼고요. 부피, 볼륨이란 뜻으로 V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부피가 어떻게 표현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뒤에 가서 이번 학기 우리 시간에 적분을 배울 때 이 식을 유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적분 배울 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아직 우리가 적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B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
이 공식을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집니다. R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B도 시간의 함수, R도 시간의 함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R의 3승 하는 것은 R이 함수니까 어떤 함수의 3승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 미분할 때 체인룰 배웠죠. 예, 어쩌고의 3승 이런 모양을 미분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B가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우리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변수를 시간 T로 해서 양쪽을 미분할 거예요. 같은 거니까 양쪽을 T로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은 dt분의 dv, 오른쪽은 3분의 4 파이 상수 곱해두고 어쩌고의 3승이니까 3 어쩌고의 제곱.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게 dt분의 dr.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dt분의 dr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dt분의 dv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이 식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 dt분의 dv가 주어졌어요. 100세제곱센티미터 per sec. 그렇죠? 초당 100세제곱센티미터만큼씩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이 100이다라는 걸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름이 50cm가 될 때 그 순간에 하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반지름은 25cm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R이 25가 될 때 하고 계산하면 되지요. 자, 그렇다면 dt분의 dr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dt분의 dr은 dt분의 dv를 여기 있는 이 값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정리하면 3은 약분되고 4파이 r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4파이 r제곱 하는 것으로 나눠주면 되고 dt분의 dv라는 건 값이 주어졌으니까 100 대입해주고, 그렇죠? 지름이 50cm일 때 하고 물어봤으니까 R은 25. 그러면 R에다가 25 대입해주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됐네요.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위에 25가 남았어요. 근데 아래쪽에 25 제곱이 있으니까 하나 약분됩니다. 그럼 남는 게 25파이분의 1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5파이분의 1인데 단위, 반지름 단위가 센티미터죠. 시간의 단위는 초였어요. 그렇죠? 해서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 단위를 그대로 써서 25파이분의 1 센티미터 퍼 세크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또 같은 식으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탱크가 밑면의 반지름이 2m 그리고 높이가 4m 이런 사이즈를 갖는 원뿔인데 그 원뿔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물탱크가 원뿔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자, 그럴 때 물이 탱크 안에다가 물을 지금 붓고 있어요. 어떤 비율로 들어가고 있냐? 2세제곱미터 per minute. 이런 속도로 물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채워지면 물의 깊이라는 걸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의 깊이가 3m가 되는 순간 수위, 물의 높이, 물탱크에다 이렇게 물을 부으니까 물이 점점 채워지면서 높이가 올라오겠죠. 그 물의 높이의 상승 비율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전체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 이렇게 물을 붓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탱크에 물이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체는 원뿔이 이렇게 밑면의 반지름이 2m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물탱크의 높이 이만큼 물탱크의 높이가 4m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물이 채워질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이 채워지면 여기 물 모양도 탱크 모양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밑에 원의 반지름이 있을 겁니다. 그걸 R이라고 할 거고 물이 채워진 여기 수위, 높이가 있겠죠. height, 높이라는 뜻으로 H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시간 t에서 물의 부피는 V라고 쓰고 예, 수면의 반지름은 R이라고 쓰고 저기 그림이에요. 그 수위를 H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부피는 이제 예, 반지름하고 높이를 가지고 표현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예, 기둥의 부피가 예,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거기다가 높이 h 예, 이렇게 곱한 거니까 그것의 3분의 1 해준 것이 예, 뿔의 부피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에 보면 예,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큰 거, 예, 이렇게 큰 거 하나, 물에서 작은 거 하나. 그렇죠? 예.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닮았어요. 예, 그러면 닮은 비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물탱크의 사이즈에서 예, 높이 4대 반지름, 그럼 직각삼각형의 밑면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밑면 2. 이것은 아래쪽에 물이 채워지면서 그리는 직각삼각형. 예, 그것에 B가 같은 B가 성립해야 되니까 역시 높이 대 반지름. 예,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4대 2하고 H 대 R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곱한 것 안쪽 길이, 이렇게 곱한 것 바깥쪽 길이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럼 2H가 4R이 돼야 되죠? 예, 그렇다면 R은 2분의 H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약분해서. 자, 그러면 R을 H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물의 깊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렇죠? 그 H의 비율을 구하고 싶죠? 예, 그렇다면 R은 필요 없어요. 예, R은 필요 없으니까 R은 H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R을 H로 바꾸면 B가 3분의 파이 R 제곱 H였으니까 예, R 대신에 대입을 해줍니다. 예, R이라는 것을 H로 표현해서 2분의 H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체는 3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h의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여기 분모 2의 제곱 여기 3 갖다 곱하면 3, 4, 12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h는 제곱하고 1승하고 3개가 곱해졌으니까 h의 3승 그리고 파이 다 됐죠? 해서 b는 12분의 1 파이 h의 3승 h만 가지고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미분해서 비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같은 거니까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왼쪽은 dt분의 db, 오른쪽은 12분의 파이 하는 건 상수지요. 곱해두고 h의 3승은 어쩌고의 3승이지요. 예, 그렇다면 3 어쩌고의 제곱 하고 될 텐데 12분의 하는 것하고 3 하는 것하고 약분하면 4분의 하는 것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4분의 파이 어쩌고의 제곱 끝나지 않았죠.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어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예, dt분의 dh라는 거니까 dt분의 db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dt분의 db가 주어졌습니다. 2 세제곱미터 per minute. 그렇죠? 그렇다면 dt분의 db 대신에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어요. 예, 해서 2가 4분의 파이 h 제곱 dt분의 dh 이렇게 됐네요. 그럼 dt분의 dh를 구할 거니까 4분의 파이 h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예, 그렇게 나눠주면 dt분의 dh는 나누고 정리하면 파이 h 제곱분의 8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h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냐 대입하면 됩니다. h가 3m 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h에다가 3 대입하면 제곱할 거니까 9가 되죠. 예, 전체의 답은 9파이분의 8이 됐어요. 단위, 예, 수위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시간의 단위는 미닛. 그렇죠. 해서 9파이분의 8 미터 퍼 미닛.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 그럼 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의 예제 4번입니다. 예, 여기 그림처럼 예, A라는 자동차는 90km/h의 속도로 서쪽으로 예, A 자동차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예, B라는 자동차는 예, 100km/h의 속도로 북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자동차 B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북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두 자동차가 예, 그 두 길에 교차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여기 교차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교차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교차점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두 자동차 거리가 점점 예,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두 자동차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Z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교차 지점에서 예, A라는 자동차가 60m 떨어져 있고 B라는 자동차가 80m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두 자동차들이 서로에게 접근해가는 비율, 그러니까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 여기 Z라고 쓴 거,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냐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단위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동차 속도는 km per hour 이렇게 주었고 자동차가 있는 그 순간은 미터로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킬로미터하고 미터하고 맞추셔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림처럼 자동차 A에서 교차로 C까지 거리를 X라고 둘까요? 자동차 B에서 교차로 C까지 거리는 Y, 두 자동차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Z 이렇게 주면 교차로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표현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X도 Y도 Z도 예, 시간 T가 바뀌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시간의 함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 T로 미분하면 서로 같아야 돼요. 전부 어쩌고의 제곱입니다. 예, 해서 왼쪽 Z의 제곱, 어쩌고의 제곱, 2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야 돼요. dt분의 dz. 그렇죠? 오른쪽 x제곱도 y제곱도 어쩌고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은 미분하면 2x 그리고 x 미분에 곱하고 y제곱 미분하면 2y 거기다가 y 미분해서 곱하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유도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자동차, 그러면 X의 변화율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B 자동차, Y의 변화율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어졌으니까 예, Z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 A 자동차가 몇 미터, B 자동차가 몇 미터 그렇게 되는 순간 했으니까 예, 우리가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일 때라는 게 주어진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Z가 얼마다라고 주어지겠죠. 그러면 다 주어지니까 dt분의 dz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결과를 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는 전부 소거하고 예, z 곱하기 dt분의 z가 x dt분의 dx 플러스 y dt분의 dy하고 같다. 예, 이런 식만 남겼어요. 이제 대입합니다. 예, dt분의 dx A 자동차 속도가 있는데 90km/h 그렇죠? 단위 킬로미터로 썼습니다. 예,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방향이 들어갑니다. 해서 마이너스로 쓰셔야 돼요. 해서 마이너스 90 됐죠? 예. dt분의 dy B자동차의 속도가 100km/h 그런데 역시 B자동차 북쪽을 향해서 교차로 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마이너스. 이해됐죠? 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냥 플러스로 놔두면 되는데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A 자동차, B 자동차가 얼만큼 왔을 때 하는 것은 미터로 썼으니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km는 1000m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는 60m가 되는 순간
킬로미터로 바꾸면 0.06km. 그렇죠? y는 80m가 되는 순간이니까 킬로미터로 바꾸면 0.08km. 그렇죠? 예, 그렇다면 z는 예,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xy에다가 0.06 x 대신에 0.08 y 대신에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해서 계산하면 z는 0.1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 됐어요. 이제 대입합니다. z에 0.1 대입하시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dt분의 dz고 x 0.06 대입하고 x의 변화율 마이너스 90. 그렇죠? y 0.08이 되는 순간이고 y의 변화율 마이너스 100. 그렇죠? 그래서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3.4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dt분의 dz는 0.1로 나눠주는 거니까 10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134 km per hour. 이제 원래 단위 킬로미터로 다 바꿨으니까 시간의 단위는 시간, hour였고. 그렇죠? 해서 답은 마이너스 134 km per hour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1.5m/s의 속력으로 고든 길을 따라 걷고 있다. 고든 길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직선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럴 때 이 길로부터 6m 떨어진 곳에 탐조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길 위에. 그때 길에서 이렇게 6m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수직거리를 잽니다. 그럼 수직거리로 이렇게 6m가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때 여기 탐조등이 있는 거예요. 등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등이 이렇게 사람한테 빛을 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등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등이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비추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예, 그렇게 걸어갈 때 이 등이 이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을 쏴주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렇다면 회전하는 각이 생겼네요. 그 각을 세타라고 해볼까요? 사람이 이만큼 걸어갈 거니까 이렇게 걸어간 그 거리를 x라고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해주면 거리가 x다 그랬으니까 x를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사람의 속도가 되죠. 그 사람의 속도는 1.5m/s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렇죠? 예, 이제 문제를 갑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도로에서 탐조등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 여기 표시된 여기 시작점입니다. 거기서 8m 떨어진 곳까지 나왔을 때, 그럼 이만큼 8m 나온 거예요. 예, 그럴 때 탐조등이 따라서 회전하니까 그 탐조등의 회전 속도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을 보면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여기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이렇게 6m라는 건 밑변이죠. 그렇죠? 사람이 걸어 나온 x라는 이 거리는 높이가 되겠죠. 세타라는 각을 가지고 표현하면. 그렇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주어지고 높이가 주어졌죠. 밑변분의 높이를 텐전트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텐전트 세타는 하는 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해서 텐전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6분의 x다. 예,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속도는 거리 x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dt분의 dx 1.5m/s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가볼까요? 예. 그러면 텐전트 세타가 6분의 x였으니까 세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따라 회전해서 움직여요. 시간의 함수. 사람도 계속 걷고 있어요. 그렇죠? x도 움직여요. 시간의 함수. 예. 그렇다면 세타도 함수, x도 함수.
이제 시간 t로 미분을 합니다. 같은 거였으니까 텐전트 세타를 t로 미분한 거나 6분의 x를 t로 미분한 거나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세타가 어쩌고예요. 그렇다면 텐전트 어쩌고 미분합니다. 우리 삼각함수의 도함수 다 배웠어요. 텐전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어쩌고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를 미분에 곱해야 됩니다. dt분의 d세타. 그렇죠? 6분의 x, 예, 6분의 1은 곱해진 상수니까 곱해두면 되고 x 미분한 것은 dt분의 dx라고 쓰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dt분의 dx가 주어졌어요. 1.5, 1.5를 분수로 표현하면 2분의 3. 그렇죠? 자, 그럼 6분의 1하고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4분의 1. 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dt분의 d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c컨트 제곱 세타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해서 4분의 1을 c컨트 제곱 세타로 나눌 거니까 dt분의 d세타는 4 c컨트 제곱 세타 분의 1. 그렇죠. 그런데 직각삼각형 보니까 밑변분의 높이, 텐전트의 값이 주어져요. 그렇다면 c컨트를 텐전트로 고쳐주는 게 계산이 쉽죠. 우리가 관계식을 알고 있죠. 시컨트 제곱은 텐전트 제곱 플러스 1.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8 되는 순간 하고 얘기했으니까 텐전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탐조등하고 길까지의 거리 그게 밑변이고 6이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걸어 나온 거리 그게 높이고 x였어요. 그런데 x가 8일 때 하고 주어졌으니까 텐전트 세타는 6분의 8일 때. 그렇죠? 약분하면 3분의 4입니다. 자, 그래서 텐전트 대신에 3분의 4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4 제곱하고 거기다 1 더하고 4 곱하고 역수. 그렇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3분의 4 제곱하면 9분의 16이에요. 1은 9분의 9예요. 그러니까 2개 더하면 9분의 16 플러스 9예요. 그러면 그 값은 9분의 25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4를 곱했으니까 9분의 100이 됩니다. 그것의 역수를 취한 거니까 9분의 100 분의 1 다시 100분의 9가 된 거죠. 그렇죠? 예, 100분의 9 그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0.09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위가 문제인데 단위는 각이지요. 각의 변화율, 예, 각을 수로 표현할 거니까 이건 호도입니다. 호도, 레디안, 예, 레디안 하는 것을 RAD까지만 쓰겠어요. 예, 뒤쪽에 IAN 하는 것은 생략하고, 예, 레디안, 호도라는 뜻입니다. 디그리, 도고요. 예, 도하고 호도하고의 관계는 예, 360도를 2파이라는 수로 표현한 게 호도입니다. 예, 그렇게. 자,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 알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예, 180도는 파이 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해서 답은 시간은 초였어요. 예, 답은 0.09 레디안 퍼 세크.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예, 우리가 구했던 그 도함수 부분을 예,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관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예,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